한 맺힌 처녀 귀신의 복수 혼례 전날 죽은 신부가 시댁을 멸문시킨 참혹한 이야기. 혼례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처녀가 원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하나씩 죽음으로 몰고 간 무서운 복수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용제총화에 기록된 이 섬뜩한 실화는 왜 처녀가 이토록 무서운 원한을 품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해하던 처녀 월이의 마지막 날. 때는 조선 중종 15년 한양 북촌의 한중류 양반가에 월이라는 20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그 이름처럼 달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규수로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참파는 비록 벼슬이 높지는 않았지만 청렴하고 학식이 높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비였습니다. 월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워 시와 서예에 뛰어났고 어머니에게서는 바느질과 요리, 집안 관리법을 익혀 완벽한 규수로 자라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수놓은 치마와 저고리는 한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워 많은 양반과 부인들이 월이의 솜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월이에게 드디어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인 김씨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나이 26의 준수한 청년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집안도 부유하고 가문도 좋아서 이참파는 이보다 더 좋은 혼처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아, 정말 좋은 혼처가 정해졌구나. 김진사는 학식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라고 하니 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참판이 딸에게 혼담 소식을 전하자 월이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실까요? 저는 아직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월이가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우리가 직접 알아보니 김진사는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훌륭한 청년이더구나. 너 같은 현명한 아내를 만나면 분명 금슬 좋은 부부가 될 것이다. 어머니 정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였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지자 월이네 집안은 바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월이는 매일 밤늦도록 혼수품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에서 입을 옷가지부터 이불, 베개, 그리고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한 버선까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했습니다. 월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는 딸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만든 옷을 남편분이 입으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김진사님이 기뻐하시게 하고 싶어요. 월이의 눈빛에는 행복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혼례를 일주일 앞두고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월이의 아름다움과 현숙함을 칭찬했고 앞으로 훌륭한 부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월이 같은 며느리를 두는 김씨 집안이 정말 복이 많구나. 이렇게 예쁘고 착한 처녀를 어디서 또 찾겠어? 동네 어른들의 칭찬에 월이는 더욱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혼례 3일 전에는 김씨 집안에서 사주단자와 함께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비단과 보석, 그리고 각종 귀한 선물들을 보며 월이는 시댁의 정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금반지를 끼워보며 월이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시나 봐요. 이렇게 좋은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월이가 금반지를 빛에 비춰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김씨 집안에서도 월이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니? 빨리 혼례를 치르고 싶어 하실 거야. 어머니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혼례 전날 월이는 마지막으로 신부복 치수를 맞춰보았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그리고 머리에 쓸 족두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월이는 내일이면 진짜 신부가 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월아, 내일이면 우리 집을 떠나는구나. 그동안 부모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 이참판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좋은 혼처까지 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집 가서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훌륭한 부인이 되겠어요. 월이는 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설렘과 떨림으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례 전날 의문스럽게 세상을 떠난 월이의 진짜 사인. 혼례 당일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날 예정이었던 월이가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씨가 딸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월이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월아 일어나거라. 오늘이 내 혼례날이잖니.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월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딸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보세요.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이참판이 달려왔습니다. 월이의 상태를 확인한 이참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참판이 떨리는 손으로 딸의 맥을 짚어보았지만 아무런 생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참판님, 아가씨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병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월이가 왜 갑자기? 어머니가 딸의 시신을 붙잡고 의열했습니다. 의원은 자세히 살펴본 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상도 없고 독을 먹은 흔적도 없습니다. 다만 아가씨의 얼굴 표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월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평온한 죽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꺼풀이 약간 떨리는 듯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혼례를 앞두고 너무 긴장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간혹 처녀들이 시집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다가.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이참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월이는 혼례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밤에도 행복하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씨 집안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혼례 준비를 모두 마치고 신랑도 길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던 터였습니다. 김진사는 신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다고 들었는데. 김진사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씨 집안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부인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것이 좋지 않은 징조는 아닐까? 혼례 전날에 신부가 죽다니.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월이의 시신을 모신 빈소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중에 누군가 빈소 주변에서 옷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에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방금 월이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참판이 조심스럽게 딸의 방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월이가 혼례를 위해 준비해둔 신부복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고 화장대 앞에는 월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월아? 그게 정말 너냐? 이참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울 속 월이의 모습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원한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죽을 수 없어요. 제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해요. 월이의 목소리는 이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참판은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아, 무슨 말이냐? 누가 너를 해쳤다는 거냐? 아버지, 김씨 집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맞이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월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월이의 홀령은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김씨 집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차근차근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참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김씨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다니. 이참판은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대로 갈 수 없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해요. 월이의 목소리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빈소의 촛불이 모두 꺼지고 방 안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월이의 시신은 여전히 고요히 누워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강한 원한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참파는 딸이 처녀 귀신이 되어 이승에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월이가 처녀 귀신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무서운 징조들. 월이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밤, 김씨 집안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징조를 느낀 것은 김진사의 어머니였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니 방문 앞에 하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무엇하는 것이냐? 김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림자는 대답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부인은 며느리가 될 뻔했던 월이의 혼례복이 자신의 방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월이의 집에서 가져온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그 옷에서 은은한 연꽃 향기가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월이가 생전에 즐겨 사용하던 향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김씨 부인이 혼례복을 들어보려 하자 갑자기 옷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입고 있는 것처럼 치마가 부풀어 오르고 저고리가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진사의 아버지 김찬봉이 급히 달려왔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례복은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고 연꽃 향기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월이의 혼례복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씨 부인이 남편의 팔을 붙잡고 떨며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본 게 아니겠어? 월이 아가씨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김찬봉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그 자신도 불안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 집안 전체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앞마당에서는 여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김진사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꿈에서 월이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월이는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빠, 왜 저를 죽였어요? 왜 저를 속였어요? 꿈속의 월이가 김진사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월이야,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를... 김진사가 황당해하며 대답하려 했지만 월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네 집안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어요.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꿈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월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월이야, 정말 너냐?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빠 저예요. 오빠를 사랑했던 월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오빠를 원망하는 월이에요. 월이의 목소리는 생전과 같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다오.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 김진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월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정말 모르시나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저는 오빠네 집안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김진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이의 처녀 귀신이 자신들 집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녀 귀신이 시댁 식구들에게 가한 참혹한 응징. 월이의 처녀 귀신이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가장 먼저 화를 당한 것은 김씨 집안의 막내 아들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김서방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자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월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창백하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이에요. 오빠의 형수가 될 뻔했던 월이요. 월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월이? 그럴 리가. 너는 죽었잖아. 김서방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네, 죽었어요. 오빠네 집안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이승에 머물고 있어요. 월이가 김서방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술이 확 깨면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월이의 원한에 찬 기운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희 집에서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혼례 전날 밤에 누가 저를 찾아왔는지 말이에요. 월이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모른다고. 김서방이 공포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도 그 일에 가담했잖아요. 저를 속이고 저희 순수함을 이용한 거잖아요. 월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원망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순간 김서방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김서방은 대문 앞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김씨 집안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김씨 집안의 큰며느리가 화를 당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월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기억나세요? 제가 혼수품을 가져올 때 언니가 저에게 한 말 말이에요. 월이가 큰며느리의 목을 조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이야, 제발 용서해줘. 큰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시기했죠. 제가 예쁘고 현숙하다고 해서 질투했죠. 그래서 저를 해치는 일에 가담한 거죠. 월이의 소나기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높은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봐도 별다른 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김씨 집안의 가장인 김찬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월이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인사드려요. 월이가 정중하게 절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월이 내가 정말 월이냐? 김찬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의 며느리가 될 뻔했던 월이에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처음부터 없으셨죠. 월이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김찬봉은 그 순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월이의 처녀 귀신이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숨겨온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월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숨겨진 진실의 충격적 폭로. 월이의 처녀 귀신이 김씨 집안 사람들을 하나씩 응징하자 마침내 김찬봉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김진사를 불러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사야,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 우리가 월이 아가씨에게 저지른 일을 말이다. 김찬봉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월이에게 무슨 잘못을? 김진사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김찬봉은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야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월이와의 혼담을 성사시킨 이유는
그 아가씨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맞이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김진사는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목적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월이 아가씨의 아버지 이참판이 가지고 있는 토지 문서 때문이었다. 그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것이었는데 문서상 분쟁이 있어서 이참판 손에 넘어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되찾고 싶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월이와의 혼인도. 그렇다. 월이와 혼인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토지가 우리 집안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례를 앞두고 이참판이 그 땅을 다른 곳에 팔아버릴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김참봉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이 아가씨를 김참봉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아버님. 월이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말씀하세요. 김참봉은 온몸이 떨렸지만 이제 와서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월이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내게 독을 먹였다. 이 말에 김진사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월이가 갑자기 죽은 것이. 그렇다. 혼례 전날 밤 내 어머니가 월이네 집에 떡을 보냈다. 그 떡에 독을 넣었다. 혼례를 치르기 전에 월이가 죽으면 조의금 명목으로 이참판에게서 그 토지 문서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김진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월이를 자신의 가족들이 탐욕 때문에 독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다. 김참봉이 계속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월이가 죽으면 이참판이 슬픔에 빠져 판단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우리가 위로를 핑계로 다가가서 그 땅을 헐값에 샀거나 아예 조의금으로 넘겨받으려 했다. 월이의 홀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인 거군요. 저의 사랑도, 저의 꿈도,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돈에 불과했던 거군요. 월이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월이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김참봉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제 목숨이 돌아옵니까?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돌아옵니까? 월이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이야, 나는 정말 몰랐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내 가족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집안의 재산을 사랑한 거였어요. 월이의 말에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처녀 귀신의 최후와 교훈.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월이의 처녀 귀신은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왔어요. 월이가 김씨 집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그들을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무서운 응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저의 한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것이에요. 그날 밤부터 김씨 집안의 죄악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참판이 꿈에서 월이를 만나 모든 진상을 듣게 되었고 분노한 이참판은 관청에 김씨 집안을 고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 집안의 독살 계획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김참봉과 김씨 부인은 살인죄로 유배형에 처해졌고 김진사는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김씨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이참판에게 돌려졌습니다. 하지만 월이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처녀를 독살한 집안. 이라는 악명이 온 한양에 퍼졌고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특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월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가족의 죄악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월이의 환영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월이야,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다. 김진사가 월이의 무덤 앞에서 울며 빌었습니다. 월이의 홀령이 마지막으로 김진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오빠의 가족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오빠만큼은 월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대신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사세요. 월이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승으로 갈 거예요. 제 한이 풀렸으니까요. 월이야, 가지마. 김진사가 손을 뻗었지만 월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후로 월이의 처녀 귀신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무덤 주변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월이의 영혼이 평안을 찾았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김진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월이를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년 월이의 기일에 무덤을 찾아 참회하며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돈과 재산에 눈이 멀어 무고한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용제총화에 기록된 이 무서운 실화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월이의 처녀 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한과 정의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잔혹하지만 정당한 것이었고 결국 악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야담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이 담겨 있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떤 시대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악행에는 응징이 따른다는 불변의 진리를 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딸을 팔아벼슬을 산 아버지, 조선시대 혼인 정치의 어두운 민낯과 권력을 위해 딸의 인생을 희생시킨 아버지들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